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최대 관심이었던 지주 회장 등 최고 수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이들 은행이 따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.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우선 제재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. 네, 어제 이 DLF 판매 임원과 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 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밤늦게인 9시경에 끝났습니다. 지난 16일과 22일 이렇게 두 차례 심의를 했고 어제까지 총 이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한 끝에 밤늦게서야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. 제재 내용을 좀 보면요, 이 임원과 은행 자체에 대한 제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모두 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. 은행 자체에 대한 제재는 6개월 동안 영업 일부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요. 또 두 은행 모두에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었던 게 지금 박 기자가 이야기한 손태승 회장과 하명주 부회장의 제재 수위였는데 일단은 중징계라고 분류가 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는 건데요. 이게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? 네, 말씀하신 문책 경고는 제재 성격상 현 임기를 마치고요. 이 금융권 내에서 임원 취업이 3년 동안 불가능한 그런 제재이기 때문에 연임 자체는 우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. 이 3월에 임기가 끝내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부 이사회 기구에서 지난달에 연임이 확정이 됐는데 어제 금융감독원 제재로 두 달여 뒤에 이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.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하명주 이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올 12월 말이면 부회장 임기가 끝나는데요. 내년 3월 바뀌는 회장직에는 도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앞서 말씀드린 은행 이 기관 자체에 대한 제재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지만 좀 전 말씀드린 임원 제재는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만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어서 은행이 따로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제재는 금융위까지 가야 하지만 일단 굵직한 임원 제재들은 확정이 된 거죠. 그러면 작년 여름부터 논란을 불렀던 이 DLF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상황들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이 DLF 상품 속성 자체가요. 독일, 영국,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. 금융당국의 최근 공식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은행과 의리은행 총 3,460여 명 개인 투자자들에게 800억 원 가까이 DLF를 팔아치웠습니다. 이게 작년 8월경에 말씀드린 금리가 곤두박질 치면서 최악의 경우 최대 원금의 98.1%까지 떼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일부 불완전 판매했다 이렇게 확인되면서 임원 제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된 은행들은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인지도 좀 궁금한데요. 그리고 또 법적 대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? 대응을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. 이들 은행이 법원에 금감원의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 이런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제재 효력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. 이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지 수주 내로 결과가 나오는데요. 이 두 은행이 즉각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주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 가능할 수 있고요. 하명주 부회장의 회장 도전도 모두 가능합니다. 하지만 법적 대응을 하면 장기간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.